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단골 고객 만들기의 강의를 맡은 정희윤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 드리면, 저는 이제 방송 생활을 한 15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모친이 하시던 이제 나들이라는 쫄면집을 경상북도 영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맡아서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그걸 이제 맡아서 하면서, 제조시설도 갖추고 해서 온라인 판매까지 하고 지금 마트까지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100년 가게로 선정이 됐고, 작년에 2019년에 이제 우수 소상공인으로 또 선정이 돼서 영광스럽게도 또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고객을 단골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It's different. 남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차별화 방법을 찾아라. 이거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택배를 싸서 보내는 주소랑 받는 주소를 똑같이 해서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봤어요. 이게 제품이 어떻게 오는지, 계절별로. 지금도 한 번씩 그렇게 해보거든요. 그래야만 고객들이 내가 보낸 제품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사고가 생겨요. 뭐 박스가 깨진다거나 내용물이 파손된다거나, 뭐 그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뭐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부터 설명드린 거는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회사에서 받는 택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택배를 뭐 이것저것 많이 시켜보기는 했지만, 저만큼 하는 데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차별화 방식을 하고 있어요. 고객이 받았을 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매장에 손님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뭐가 부족하시냐, 뭐, 그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이 되죠. 고객들이 가능하면 오셔서 나가실 때까지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도록. 물론 많이 바쁠 때는 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또 기분 상하고 가시는 분도 종종 있기도 하고 한데, 어찌되었건 매장에서는 제가 직접 대면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는데, 택배는 이게 제 손을 떠나버리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고객이 기분 나쁘면 그걸 제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라는 생각에서 하나씩 좀 해본 거예요. 요게 저희 박스인데요. 처음에 여기 밑에가 송장이죠, 그죠? 밑에가 송장이고, 위에는 처음엔 나들이라고 저희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서 보냈어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저걸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서 저기다가 좀 의미 있는 걸 해보자. 어차피 저 스티커 한 장 50원씩 하거든요. 저것도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돈을 쓰는 거면 좀 의미 있게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영주에 오면 가볼 만한 곳들이에요. 소백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선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영주의 관광지, 영주시청에다가 제가 관광과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용도로 영주시 사진을 좀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일일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도 사실 일이고, 그래서 시청에 보면 이런 거 홍보용으로 사진 자료를 너무너무 많이 잘 찍어 놓기도 했고 많으니까 좀 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주시더라고요. 대신 영주시 제공이라고 좀 써달라.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계절별로, 아니면 뭐 어떤 이슈별로 이렇게 해서 사진을 계속 바꿔서 박스 테이블을 박스에다가 그 스티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부석사랑 소수서원은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이 영주에 있으니 뭐 휴가철이라든가 뭐 연휴 기간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왕 왔으면 택배로만 시켜 먹던 저희 쫄면도 매장에서 오리지널도 한번 드셔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광고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밑에 보시면 박스테이 끝이 접혀 있으니 칼 없이 개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 종이 박스는 잘 모르겠는데 스티로폼 박스는 테이블 그냥 딱 붙여버리면 칼이 없으면 못 뜯어요, 절대. 근데 그 칼도 그 틈새를 정확하게 잘라야지, 아니면 막 스티로폼 다 날리거든요. 근데 조금만 수고로움을 주면 끝에만 접어서 보내면 칼 없이 그냥 딱 잡아서 그냥
두 돌려서 그냥 뜯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아, 이런 작은 부분조차도 여기는 신경을 쓰는구나. 이미 이 고객은 뭐 드셔보신 분도 있고 안 드셔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드셔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이미 거기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여기는 이런 작은 디테일한 거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미 거기서 점수를 좀 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후기가 올라와요. 일단 배송 포장 상태가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뭐 아이스팩도 몇 개나 들어있고, 그래서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좋아서 단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미 이분은 받은 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미 벌써 리뷰를 하셨어요. 5점이나 점수를 만점을 주시고, 뭐 물론 맛있게 드셨겠죠. 맛있지 않으셨더라도 그래도 기분은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가서 뭐 누구랑 얘기하다가 문득 쫄면 얘기가 나오면 잘하면 저희 브랜드가 나올 수도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저는 이런 작은 노력으로 또 생각지도 않았던 홍보 대사를 한 명 고용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한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별거예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장 하나만 주문을 해도 사실 더 작은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좋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 하나만 시켜도 안에다 이렇게 채워서 보내드려요. 가능하면 흔들리지 않게 가라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 세심한 부분이죠. 고객들을 받았을 때 최대한 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리고 요거는 돈가스인데, 돈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냉팩 안에다가 벽돌 같은 드라이 아이스까지 같이 넣어서 보내요. 이렇게 신경을 써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명함 정도의 재질의 그런 카드인데요. 저기 이제 저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조리법이라든가 보관 방법이라든가 뭐 맛있게 드시는 법, 뭐 저희 장 같은 경우는 다른 요리에도 막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왜 제가 저거를 저렇게 했냐? 보통 보면 그냥 얇은 A4지 한 장에 자기네 제품, 다른 제품 홍보하는 사진들을 많이 보통 넣어서 보내요. 근데 그거 한번 훑어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저렇게 했냐면 저게 다른 음식에 응용하는 것도 있고 조리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보통 바로 안 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놓게 돼요. 제가 그걸 노린 거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건데 노출이거든요. 눈에 띄어야 다시 재구매를 이어지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냉장고에 이게 어떤 고객이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이나 뭐 한 목요일쯤 됐어. 근데 이번 주말에는 뭐 날씨도 안 좋다고 하고 밖에 외출 계획이 없는데 주말에 뭐 해 먹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문득 눈에 띄면 혹시나 재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사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제 스토어를 직접 하나는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 뭐 정말 저희 음식을 가지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 올리셨다가 너무너무 고맙게 후기를 써주신 분들한테는 저렇게 위에 보시면 베스트 리뷰 선정 혜택 지급 이런 게 있어요. 저기다 제가 쿠폰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할인 쿠폰을. 뭐 퍼센테이지로 날려도 되고 아예 택배비를 무료로 해도 되고 뭐 그런 형태의 쿠폰을 막 날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10중 8구 다 재구매로 이어지거든요. 할인을 해주니까 다시 재구매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지? 반복 학습이 돼요. 고객들한테는. 아, 내가 저렇게 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잘 올리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사실 충성 고객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꾸준히 잘 고객 리뷰를 써서 올려주셔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한 또 보답을 해드리고 또 신규 구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좋은 리뷰를 또 보게 되니까 재구매율이, 어떤 신규 구매율도 당연히 좀 높아지는 거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방식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사실 저게. 뭔 말이냐면, 저 쫄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리어 경쟁이 심하지 않은 메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광고를 하면 클릭당 단가로 이제 광고비가 차감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싸요.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막 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옷이라든가 이런 쪽, 패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클릭당 단가가 몇천 원씩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려면 유료 광고랑 겸해야 돼요. 노출을 시키려면. 앞에 띄우려면 광고를 붙이지 않으면 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면 아까 제가 키워드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고객들이 이미 내 브랜드를 확고하게 만들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연관 검색어로 바로 떠버리거든요. 나들이 치면 나들이 쫄면 용주 나들이 쫄면 바로 같이 뜨듯이. 이게 되려면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 시간은 결국 내 브랜드가 이만큼의 입지가 되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 나가시는 게, 좀 빨리 자리 잡는 데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SNS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얻어 걸린다고 아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왜 얻어 걸리는 거냐면, 사실 내가 하는 게 운 좋게 어떤 TV의 맛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명 유튜버가 구매해줘서 띄워지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SNS에 계속 이게 데이터가 쌓여야만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어떤 맛집 프로그램 작가가 계속 검색을 하다가 내게 걸린 거야.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바로 그냥 TV 맛집에 소개가 되면서 그냥 어느 한순간 유명한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도 얻어 걸리려면 밑에서 이미 그런 작업들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광고건 뭐건 간에. 예.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소중한 리뷰, 초기 리뷰가 없으면 해결책은 이벤트 효과. 초기 리뷰는 금방 쌓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게 쌓입니다. 고객들이 의외로 보면 좀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쁜 후기도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맛만 보장, 음식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맛만 보장이 되고 포장만 정성스럽게 잘 해서 가면 굳이 억하심정이 아닌 이상에서야 굳이 나쁜 리뷰를 달지는 않아요. 예. 내가 내 돈 내고 샀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했는데 굳이 나쁜 리뷰를 단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1점이나 이렇게 2점 받는 리뷰는 거의 없었거든요. 어쩌다 한번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 입에 안 맞거나 그래서 이제 오는 리뷰지. 그거는 사실 본인의 입에 안 맞는 건 사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쫄면 같은 경우는 호불호도 좀 갈리기도 하고 해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댓글을 달죠. 고객의 어떤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분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다들 대부분 다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상황이 그렇게 좋은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다 지역에서 이렇게 작은 식당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방이라든가 이런 거 작은 물건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작은 빵집을 운영하시거나 다 이런 분들이라 그런 경우는 크게 좀 드물어요. 대부분. 예.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결국은 제가 오늘 강의를 3개를 쭉 이어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다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결국은 브랜드예요.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SNS,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이 호기심을 발동시킬 수 있는 지치지 말고 퍼지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쫄면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 메뉴, 경북 영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서 저는 이걸 했어요. 물론 엄마가 잘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어요. 30년이라. 사실 그 30년 넘는 시간은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이미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건 저도 부정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위에 뭘 심어서 잘 키우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시고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브랜드를 먼저 잘 키우세요. 남들이 대체 불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브랜드를 하신 다음에 그 브랜드가 계속 회자가 될 수 있게끔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세요. 어느 순간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막 유명해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반짝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롱런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면, 그러니까 본인만 좀 더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찾으면 답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누가 가르쳐 주겠지, 뭐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미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왜?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잡혀 있거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찾을 방법만 찾으면 분명히 답은 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SNS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얻어 걸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꾸준히 고객이 조금씩 늘어요. 그래서 저같이 매장을 같이 하면 이게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니 이게 노출이 계속돼서 이게 도리어 홍보 효과를 일으켜서 이게 광고가 돼서 매장, 사실 저희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 나서 매장 매출이 한 60% 정도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판매 루트를 다양하게 한 거잖아요. 매장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마트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한쪽이 좀 타격을 받아도 한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은 크게 줄거나 늘질 않아요. 이건 사실 보면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느꼈던 건데, 아, 내가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가게에 있는 식구들을 다 내보냈을 수도 있겠구나. 특히 영주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 환자가 4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초반에 대구, 경북이 너무 같이 막 묶여서 하다 보니까 완전 초토화 됐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근데 도리어 온라인 판매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가지만 매장 매출은 한 80% 정도 초반에 한 달 정도는 그 정도 빠졌었거든요. 주말 매출 아예 장사 안 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경상도에는. 근데 온라인 매출은 도리어 사람들이 언택트 하다 보니까 집에서 휴대폰 보는 시간도 많고 밖에 안 나가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횟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 매출은 줄었지만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잘 버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또 제2, 제3의 뭐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아유, 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계속 방법을 찾아요. 온라인 시장도 지금 이제 막 포화 상태가 돼서 저도 예전만큼 쫄면이 그렇게 막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저희랑 비슷한 것도 많이 생기고 저처럼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품화를 많이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고객들도 선택의 폭이 많아져. 예전에는 예를 들면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10개였다고 하면 지금은 100개, 500개거든. 그러면 그만큼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또 판매 전략을 짜야죠. 네, 새로운 이런 뭐 라이브 커머스라 같은 플랫폼이 생기면 거기도 한번 해보고, 아직은 데이터가 없진 하지만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쨌건 저쨌건 간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데이터는 계속 쌓일 거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오늘 뭐 이렇게 저도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한 5년 동안 하면서 경험했고 겪었던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뭐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긴 한데 오늘 제 강의가 혹시나 이런 거를 좀 고민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좀 기쁠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